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0.45%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윗꼬리를 만들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주요 지지선이 맞닿는 곳에서 하방 돌파가 나왔다는 게 사실상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선이나 이제 200일선 같은 경우가 이제 지지선으로, 즉 이평선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50일이라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매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 반년 넘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 만천 가격대에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이 하방 돌파가 되었고, 자, 어제 기준으로 복귀하는 것도 실패를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본인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선을 이미 돌파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200일선, 51선이 모두 돌파가 된 상황이고, 자, 흐름상 좋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만들었던 정배열 추세까지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기존에 만들었던 이러한 정배열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깨지게 된다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인 저항은 1200선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1000포인트 가까운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좋지 않다. 즉 대피를 하시거나 뭐 손실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이제 S&P 500이 더 강한 추세로 무너져 내리는 걸 봤을 때 이제는 어쨌든 실적으로 인한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뭐 시장에서는 FOMC 회의, 그리고 저번에 찍었던 영상에서처럼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을 꼬시는 그러한 떡밥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금리 피벗이 나온다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사실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적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조금씩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크게 무너진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말을 바꾸죠. 그쵸? 바꿀 수밖에 없죠. 왜냐? 상황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맞다고 그 주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언제 써요? 자,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자, 여기서 지지 나오면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너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매도하자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쵸? 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방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를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51선과 200일선이 동시에 하방이 뚫렸고, 자, 골든크로스가 이제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뚫렸기 때문에 당분간 하방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 어느 정도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하락이 뭐 여기까지 갈지, 내일 반등이 나올지, 뭐 여기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나 나스닥, S&P 500 모두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추세가 더 강하고 좋았었는데 지금 오늘 3.5% 가까이 지수가 빠지면서 50, 200일선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상방에서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 자,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국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지지선이 한 680선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00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코스피 역시도 지금 저항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한 2280선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한 7, 8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라는 정도는 이제 염두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심지어 이 추세선까지 뚫려버린다. 그때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전의 대추세선을 하방 역별로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전처럼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자,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음날 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고 일단은 지금 위험한 구간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하방 추세 21선, 500일선이 모두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선물이나 S&P 500도 뭐 0.27% 이 정도인데 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선물 거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1% 넘게 뭐 거래가 되다가 결국 장 막판에는 0.45까지 빠졌기 때문에 심지어 S&P 500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선물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콘텐고로 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자, 백오데이션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위기 시장이다. 선물보다 현물이 더 지금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용어 자체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거는 뭐 잘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즉 채권 시장을 좀 보았을 때 자, 어제 뭐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200일선 추세를 또 뚫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연준이 파산된 돈을 자, 생각을 해보세요. SVB 은행이란 곳이 파산을 했다. 자, 그쵸? 그런데 정부가 이거를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연준은 금리를 상당히 올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뭐 계속 낮춰준다거나 그러한 정책을 피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나게 풀어왔죠. 반대로 자, 연준은 돈을 줄여가는데 정부는 뭐 기존에 워낙 벌려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많이 펼쳐왔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은행 파산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고 정부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돈을 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채권 만기 이슈가 떠오른 것도 사실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압력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돈을 적당히 써라. 그쵸? 자,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긴축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이거를 구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행이 파산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어쨌든 시장은 조금씩 불안감이 잠식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지금은 정부가 만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쵸? 추가적으로 더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을 뭐 발행하려고 해도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자, 이게 경제적으로는 다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 채권, 만기 채권들을 계속해서 뭐 발행한다거나 뭐 연준도 양적 완화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연준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높은 금리 수준을 뭐 바로 내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미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고 자, 이 약한 고리를 땜질을 하든 뭐 아니면 연준과 미정부가 합의해서 지원을 하든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 문제의 원인이 된 고금리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금리를 5%에서
0.25%로 낮추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쵸? 자, 1년 만에 이만큼 올렸지만 또 그걸 1년 만에 내린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약한 고리는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 문제는 여전히 상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언젠가는 한번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위기감은 어느 정도 위기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원을 하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땜질 처방인 것이고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리를 그만 올려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단순한 사고 구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위기의 원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전 추세를 조금 뭐 복귀하는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행인 것이지만 만약에 이 추세를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뭐 고용이든 물가든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감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그 부분이 표면적으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하실 시기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